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5만 194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698명, 완치 409만 9857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4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와 지난 16일에 여행 안전 권역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11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백신 접종자 여행 허가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높은 예방접종률에 기반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안전 권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도착 후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만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자 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할당한 특정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며 승인제가 아니라 허가제이기 때문에 출발 전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행안전 권역 제도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총 10,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백신 접종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9월까지 인구수 대비 10% 이상에게 백신 접종 2회를 완료하라고 하였고 2021년 말까지는 인구의 40%에게 백신 접종 2회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까지 인구의 70%에 접종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2회 접종 완료자는 총 8,410만 명으로 인구수 대비 40.4%입니다. 1회 접종자는 1억 3,030만 명으로 목표치 대비 62.5%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2차 접종자 비율이 60% 이상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루 160만에서 2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세 번째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60% 이상으로 높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급증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3차 유행을 막기 위한 대비가 2-3개월 안에 완료돼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중 25%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예방접종률로 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워크사에 먹는 치료제를 올해 안에 들여오고 내년에는 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그리고 모임과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의약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머크사에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이며 현재 투자와 생산 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확보하는 대로 조만간 코로나19 치료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초기에 사용할 시 사망률과 중증 피해를 현저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사용 방법은 1일 2회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9월 기준 부채가 97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현재도 매월 1억 5천만 달러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영항공사의 손실이 부패와 횡령,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말하며 가루다 항공사의 경영진들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장관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뿐이지 이미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지속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가루다 항공사가 매우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손실이 나는 이유는 임대 항공기 비율이 높고 임대 항공기에 독점적 노선 운행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기 임대료도 타 항공사 대비 평균 28%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가루다 항공 소속 시티링크 항공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임대 항공기와 관련한 특혜로 관련자 여러 명이 이미 부패척결위원회에 의해 수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구조조정을 통해 가루다 항공사의 경영진들을 교체하고 있지만 지와스라야처럼 지분 매각을 통해 최대 주주를 교체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뉴질랜드 간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에 인도네시아 과일 수입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들어서면서 뉴질랜드와의 무역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월에서 9월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뉴질랜드와 무역을 통해 본 적자는 2억 1,141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가 뉴질랜드로 보낸 수출액은 5억 1829만 달러이며 그에 비해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규모는 7억 2970만 달러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뉴질랜드와 2018년에 합의한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회담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여줄 것을 뉴질랜드 외무장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포괄적 경제협정에는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이익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양자 무역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열대 과일을 수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숏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K-팝 동영상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 3,350만 건이었던 K-팝 콘텐츠 수는 2021년 9월 기준 9,787만 건으로 3배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상은 7.2%에 불과하고 92.8%가 해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틱톡은 2018년에서 2021년 동안 K-팝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인도네시아라고 전하며 인도네시아는 16.4%의 K-팝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상보다 2배 더 많은 비율을 기록하며 가장 큰 시장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 미국 순으로 K-팝 관련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K-팝 팬들은 문화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 나름의 표현을 가미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K-팝 관련 영상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원본 영상의 짜집기이며 그 뒤를 이어 댄스 커버, 정보 및 뉴스와 같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챌린지 해시태그는 K-팝 가수들이 직접 출연하여 영상을 찍는 등 훌륭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가수 지코가 애니송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팬들과 성공적인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요청한 프로젝트는 항구, 공항, 고속도로, 도시교통 흐름 등의 다방면 인프라 구축이며 특히 도시교통 흐름에 대해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자카르타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이를 버스, 경전철, 도심을 가로지르는 통근 전철 등의 대중교통으로 개인 차량 사용 자체를 줄이기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공항의 경우 서부 깔리만탄 소재, 싱카완 공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학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학과들을 구축하고 싶은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사를 파견하여 장학기획, 단기학기, 단기 강좌 등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0월 수출액이 220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53.35%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0월 수입액은 162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51.06%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57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석탄과 파묘 세계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니켈, 구리, 천연가스 등 다른 자원도 풍부합니다. 10월에는 석탄과 구리를 중심으로 광물 수출 선정량이 190% 이상 급증했으며 천연가스 수출량도 93%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장은 올해 석유가스 부문 수출과 그 밖의 품목 수출 모두 2019년, 2020년보다 증가했다며 2022년에도 수출 실적이 유지돼 인도네시아의 경기 회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월별 무역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루피아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무역 수지 흑자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2.07% 역성장했으며 올해는 다시 5%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근당이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 인증 공장에서 생산한 항암제를 알제리에 수출하였습니다. 종근당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CKD 오또가 알제리 최대 국영 제약사 사이달과 3,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물량을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CKD 오또는 종근당과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오또의 합작법인으로 2015년 9월 설립됐으며 2019년 현지의 항암제 공장을 준공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울레마 협의회로부터 이슬람 율법에서 인정하는 생산 방식인 할랄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CKD 오또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항암 주사제를 알제리에 공급하게 됩니다.
알제리 국영제약사는 CKD 오또와 수출 계약을 맺은 후 알제리 현지에서 품목 허가를 마쳤으며 이번에 수출된 항암제는 입찰을 통해 현지 병원에 즉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KD 오또 백인현 대표는 자사의 항암제 공장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할랄 인증을 획득한 항암제 공장이라며 알제리를 시작으로 향후 20억 인구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